네, 안준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요 며칠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면 체포 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구속영장 발부는 또 어떻게 그렇죠. 될지, 또 법적 쟁점은 무엇인지, 또 추가로 윤 대통령이 구금된 그 서울구치소는 또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거부터 체포 적부심 기각이 됐는데, 네네. 체포 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체포가 적법했느냐 아니었느냐. 그렇죠. 이걸 가리는 거죠. 예, 체포영장은 이제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의 법관에 의해서 발부가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변호인이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뭐 이렇게 피의자 본인에 대한 신문이 있다거나 이런 절차가 없이 그냥 영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영장을 집행해서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체포 자체가 위법했다라고 이제 법원의 판단 한 번 더 받아보겠다라는 절차로서 보장된 게 이제 체포 적부심입니다. 그럼 애당초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체포 적부심 자체가요. 인용률이 되게 낮아요. 제가 뭐 기사를 살펴보니까 뭐 전국에 있는 체포 적부심 사건의 인용률이 한 7%밖에 안 되거든요. 인용률이라는 게 이제 받아들여서 풀어줘라. 예, 석방시켜주는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근데 실제로 저희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체감하는 건 훨씬 더 낮게 느끼는 게 체포 적부심 청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구하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는 건데 사실 구속 적부심은 좀 귀에 익은데 맞아요. 체포 적부심은 좀 생경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장실질 심사를 곧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며칠 빨리 나가려고 이거 청구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체감률은 뭐 거의 1%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거는 여기서 풀려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다라기보다는 이 체포 적부심을 통해서 한 번 더 본인의 이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긴 해요.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구속영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청구는 할 것 같은데 발부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뭐 제가 뭐 법관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돌아가는 사정을 봤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체포영장이 나왔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번 이의 신청이 있었어요. 그것도 기각이 됐죠. 그리고 체포 적부심을 또 신청했는데 그거 청구했는데 그것도 기각이 됐죠. 그러면은 체포 자체가 적법했고 체포할 사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뭔가 사정 변경이 있어야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킬 거잖아요. 법원에서도. 뭔가 핑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지금 공수처 조사도 한 번 갔다가 그다음부터 거부하고 있고 묵비권으로 이제 진술 거부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아침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오후로 미뤘다가 결국은 출석을 또 안 했죠. 응하지 않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이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물리적 충돌까지 앞두고 있었던 상황,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법원에서 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한번 그 전제해 놓고 한번 이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구속이 주는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어떤 그런 압박감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알 수가 없죠.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는데요. 제가 이제 형사 사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부탁하는 제일 첫 번째 부탁이 그거예요. 제발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 그 정도로 굉장히 심리적 압박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를 나누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강제 수사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이 심한지는 아마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구속이라는 게 왜 그렇게 힘드냐?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옷, 먹는 거, 그리고 자는 곳. 그 세 개가 극단적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순간 밖에서 입던 옷 다 벗고 제수복 입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밥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먹고 싶은 만큼도 못 먹어요. 구치소 안에서. 영치금 들어오면 그걸 좀 사서 먹거나. 그렇죠. 뭐 부식이나 사식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방 같은 경우도 뭐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달라서 뭐 독방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좁은 공간에 밀집해서 아주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갇히는 건 심리적 부담이 되게 큰데요.
특히 사실 이 흔히 갭 차이라고 하잖아요. 밖에서 생활이 너무 힘든 사람들은 차라리 감옥이 편해 이럴 수도 있지만 높은 곳에 계신 분들, 뭐 재벌 총수나 높은 정치인분들은 그 갭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심리적인 아마 압박감이 엄청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독방의 규모도 좀 다른 데보다 크고 바닥에 열선 깔려 있고 TV도 뭐 설치돼 있다 이런 뭐 TV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 볼 수 있는 채널이 지상파 4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는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일종의 그것도 특별 대우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특별 대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 혼거실이라 그래서 여러 명이 쓰는 방에도 TV는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혹은 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흔히 이런 VIP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 예우가 있고 좀 뭐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 안에서 뭐 부식을 좀 더 챙겨준다거나 왜냐하면 구치소 안에서는 사실 뭐 담요 남들보다 뭐 하루 일찍 받고 막 이런 것도 되게 그 안에서 신경전이 크거든요. 뭐 담요 더 달라, 뭐 잠바 하나 더 사게 해달라,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특별 대우는 좀 받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뭐 대단한 특별 대우를 받는 거는 식사 메뉴가 다르다지 뭐 이런 거 없나요? 네, 그런 거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주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뭐 국물에 건더기를 좀 더 준다거나 뭐 소세지가 3개인데 5개를 준다거나 이 정도는 그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요? 네네. 변호사님은 그 서울구치소 자주 방문하신다면서요? 예, 저는 뭐 형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뭐 최소 1번에서 2번은 서울구치소를 가는데요. 그 구치소 안에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조국 전 대표나 송영길 전 대표랑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안에서 조우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조우라고 하는 게 이제 운동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이 과정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런 걸까요? 네네네.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일단은 앞에 그 다른 정치인분들은 기결수라 그래서 이미 선고가 확정되신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미결수라서 아직 이제 재판 중이잖아요. 이러면 기결수랑 미결수는 그 사동이 달라요. 네, 그리고 운동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마주칠 가능성은 절대 없고 다만 마주칠 가능성은 한 2군데가 있는데 변호인 접견. 실은 하나이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실을 오며 가며 마주칠 수 있고 그렇겠죠. 또 이제 일반 면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면회 왔을 때 그 면회 가는 길에 마주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구속 한 번 되면 최소 6개월은 있으니까 6개월 동안 있다 보면 제 생각에 한두 번은 마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뭐 거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오갈지는 이제 그분들 뭐 생각이니까 여기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네네네. 그 서울구치소만의 특징이랄까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서울구치소가 아무래도 이제 주거지가 강남이나 서초 관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울고등법원도 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건이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서울구치소가 사람이 일단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서초가 껴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범털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네네. 예, 우리가 뭐 이거는 표준어라고 하더라고요. 개털의 반대말인데 돈 있고 능력 있는 수용자들을 지칭하는 구치소 내 은어예요. 그래서 흔히 범털이 많은 곳이다. 그런 걸로 또 유명하고 또 제가 수용자들한테 어느 구치소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서울구치소가 그나마 제일 낫다. 근데 시설이 제일 낙후됐거든요. 서울구치소가 왜 좋아요 물어보면 한 열에 9은 그래도 그나마 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밥이 맛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짧게 지금 경호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호 문제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뭐 설레나 판례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구치소에 수용된 수용자 신분과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구치소에 구금도 해야 되면서 경호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호처랑 서울구치소가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구치소 그 담벼락 밖에서 경호 인력이 대부분 대기를 하고 한두 명은 혹시 유사 사태가 있을지 모르니까 구치소 안에 있는 구치소 그 직원들 건물에서 상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